안녕하세요. 닥터캐슬 의사로 가는 길 진행을 맡은 정결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복잡한 입시 현장에서 대입 정보를 분석하고 지원 전략을 모색해온 25년차 입시 전문가 유정걸 원장님과 실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 학생, 그리고 2024학년 의대 합격생까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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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중간고사 끝난 의사 꿈나무 중학교 3학년 이채원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의학의과대학에 합격한 예비의사 박재현입니다. 저는 그 하늘의 기와 땅의 운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의과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이 한 4,500명 정도 되는 게 누적돼서 제 실력이 아니고요. 하늘의 기와 땅의 운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은 의과대학에 진학할 친구 그리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친구 우리 정결 선생님과 함께할 유정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어제 중간고사 끝났다고 했는데 많이 놀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의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또 같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입시 관련돼서 정말 의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입시 전문가 유정걸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간단하게 의대 입시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입시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이 대답의 최정점이 있는 게 의대 입시 같아요. 공부를 최고 수준으로 잘해야 되고요. 공부 이외의 것들까지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의대의 문을 열면 어떤 대학이 어떤 학과도 열어야 되고요. 사실 대한민국 입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복잡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의대 입시가 어떤 것인지 진로 로드맵이 잘 설정이 되면 학생 개별의 특성에 따라서 의과대학 진학이 어렵지만 진로 로드맵을 잘 짜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직접 간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드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의대 입시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로드맵이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크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는 순 위주의 전형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입시 지형에서 밀림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시는 재학생들이 우리 N수생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정시 전형은 사회권 N수생들, 여기서 N수생은 재수생 포함해서 3수생, 4수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대 입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재필 3택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재필 3택이 무슨 말이냐면 의대 입시는 재수는 필수고요. 3수는 선택이다. 그래서 실제로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현역 학생들은 전체에서 한 20% 내외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N수생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재학생들은 수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의과대학으로 지나가는 그 수시 전형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의대 입시에서는 이제 특기자 전형은 빼두고 나머지 세 가지 전형이 있는데 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 개별의 특성에 따라 또 학생의 장점에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가는 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길, 논술 전형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겠습니다. 매우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바로 작년에 이제 막 프레시하게 우리 의대를 간 우리 박지연 친구분은 혹시 이렇게 말씀해주신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을 선택해서 가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전형을 선택한 뭔가 길이 있었을까요? 많은 전형 중에 이 길이 나에게 맞겠다라고 선택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을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시 중에서 크게 교과랑 종합으로 나뉘는데 일단 먼저 교과는 단순한 내신이 몇 등급인가, 그래서 1등급을 받았는가 2등급을 받았는가, 학교랑 상관없이 학생 수랑 상관없이 학교 활동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몇 등급이도록 의대를 합격하느냐 뭐 합격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교과 전형이라면 그와 같은 그 다른 면에 있는 종합 전형은 내신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고 자신이 그 수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자신의 리더십과 인성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자사고였어요. 자사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고랑 비교해서 내신 따기 훨씬 더 어려웠고 단순히 숫자만으로 가기에는 학교 특성상 약간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들과 3년간 반장 활동 등 여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 프로야구로 따지면 한국에 KBO 리그가 있고 MLB가 있잖아요. 그럼 KBO 리그의 1등은 MLB 가면 몇 등이 될까? KBO 리그에서 1등한 친구가 MLB에서 1등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격차가 사실은 존재해요. 그리고 학교 간의 격차도 존재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등급이라는 정량적 요소로만 평가해버리면 다 같이 취급해요. 모든 1등은 같은 1등 그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요 대학이라든가 상위권 대학은 학생의 교과 역량 이외에 교과와 연결되는 다양한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박지연 군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한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슈퍼맨인 거죠. 오벤져스급인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닙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가 고등학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차이점이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게 뭔가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 이런 차이점에서 좀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좀 정해져 있거든요. 자사고는 학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물론 이제 교육부의 통제나 관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자율적이죠. 그러다 보니 심화된 활동, 또 학생들의 역량을 드러낼 만한 교과목 내에서 활동도 많고요. 이른바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에도 사실 큰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중3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혹시 준비 예정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지?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일반고에 가서 내신 성적을 우수하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사실 너무 고민이 돼요. 이게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오늘 마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답을 찾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고나 자사 특목고가 뭔가 자기 역량을 보여줄 만한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좀 더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는 게 더 좋을지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특목고의 자사고의 경쟁이 치열하죠. 들어갈 때 경쟁도 치열하고요. 올해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 개정교육과정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게 성적의 경쟁,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성적의 경쟁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늘 전교 1등이 있었는데 지키는 등급이 막 3등급, 4등급이 지키고 100등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경쟁이 필요하냐면 정서의 경쟁이 필요해요. 즉 성적 관리만큼이나 성격 관리도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취도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서 관리도 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의 전형을 자기 주도 전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을 자기 주도 능력이 있는 아이를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공부만 잘했던 아이들은 좀 어렵죠. 균형 잡힌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교과와 비교과의 균형, 이성과 감성의 균형, 그리고 신체와 정서의 균형, 이해와 표현의 균형, 암기와 이해의 균형,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아이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도 아주 잘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야. 그러면 이제 일반고 대신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우리 재현고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혹시 의대도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자사고, 특목고를 가게 된 케이스인 건지 어떻게 그런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KMU 아니면 막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처럼 약간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목표로,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닥터 노은 베슨이었는데, 그 책이 되게 저에게는 있어서 약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닥터 노은 베슨이란 책이 노은 베슨이라는 의사의 일대기에 관한 책인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남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단 먼저 의사라는 것은 환자가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먼저 찾아간다. 단순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의사라는 직업이 뭘까에 대해서 탐구하다가 의대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그때 저희 특성상 전 자사고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전 자사고에 진학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자사고를 들어가셔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요거를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요구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또 세트, 행동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것들을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기 위한 준비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재훈군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요한 그런 비교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채원 양에게, 방송을 본 후배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독서는 어떻게 했는지,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말씀, 이게 정말 듣고 싶으신 이야기입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 활동이 저희 학년부터 빠지게 되었어요. 그 생기부에 따로 어떤 책을 읽었는가 한 학기에, 그런 것들이 저희 위의 학년까지는 적혔는데, 저희 학년부터는 독서를 기재하는 그 칸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있긴 한데 대학에서 볼 수 없는 미반영이라고 하죠. 미기재 자체는 기재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과목의 발표에다가 독서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게 약간 핵심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랑 저 친구랑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많은 친구들은 독서를 대할 때 이 독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주 포인트를 잡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걸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독서의 양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고등학생 때 공부도 많고 활동도 많고 발표도 많고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독서까지 모든 책을 다 읽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약간 어떤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좋은 책들을 조금 몇 개를 미리 읽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학생 때 몇 권 읽어둔 것도 있었고요. 또 독서활동이랑 하면 또 그런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 책을 자기 발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저는 중학교 때 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약간 좀 더 탐구해 볼 만한 주제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토론 주제가 있는가? 약간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두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유행,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시도 트렌드가 있어요. 심지어 독서에도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작정 좀 많이 읽기 경쟁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한 120권 정도까지 읽은 친구였었는데 그 120권의 책들이 전부 다 헤비해요. 일반적으로 그 책에 집중해서 읽자면 좋게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될 책을 120권 읽은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읽지 않고 읽었다고 올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트렌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들만 가득 채우는 겁니다. 뭐 의사, 의대, 의학, 의료, 의술이 붙은 말이면 다 읽자는 것도 있었죠. 근데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미반영이 됐고요. 이 친구 말처럼 제 친구처럼 독서 항목이 없다고 해서 독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아로리 동영상에 보면 서울대는 이런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한 친구, 평안하기 마련이거든요. 독서 생기비 독서 항목이 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용군처럼 연계해서 할 활동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우리 채원 양이 리처드 도킨스 이적 유전자를 읽고 한 두세 번 정도 읽고 서평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 자체가 공부의 완성까지는 지금 공부의 수준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수용하고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고등학교 때 너무 많아요. 우리 채원 형이 이제 중간고사 막 끝났잖아요. 아마 채원 형 다니는 학교도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수행평가가 폭탄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폭탄 수준인데 고등학교도 해요. 그때 수행평가 해야 될 일들도 대체로 말하거나 써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례라는 말씀 드려볼까요? 네, 주세요. 예를 들어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채원 양이 소화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혹은 인강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본인이 우리 인체의 소화기관은 어떻게 생겼을까, 크기 어느 정도 있을까,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한번 채원 양이 몸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책을 보는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는 거죠.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뭐로 연결이 되냐면 그 동물 실험을 해봐요. 해부를 해보는 거죠. 근데 동물 실험과 관련된 찬반 논쟁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 멸치로 한번 실험해볼래요. 마른 멸치로. 마른 멸치를 미온수에 불리고요. 스마트폰에 현미경 같은 렌즈가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붙여서 해부하면 뭐 생식선, 척추, 뇌까지 다 이게 해부가 되거든요. 그런 과학 공부를 하는 거죠. 해놓고 이어서 이제 뭐 하냐면 아까 독서가 연계가 좋다고 했어요. 연계 활동을 해보는 거. 영어 지문 중에 동물 실험과 관련된 찬반 논쟁과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독해해보는 거죠. 저 독해는 이해했잖아요. 이걸 뭐 해볼까 이제 영작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과목이 특정 과목으로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동일 과목 내에서도 연계 활동이 심화가 되었고 이 영어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독서 활동. 일본 작가가 쓴 책 중에 내 몸 안의 비밀 해부하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간의 연계, 교과목 내의 연계, 이해와 표현의 연계가 되면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고등학교 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중학교 때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네. 그러면 독서를 할 때 지금 제가 배우는 교과 과정과 연계된 걸 우선으로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문학이나 교과 과정과 연계가 안 되는 걸 우선으로 읽어야 하는지. 저한테 질문한 게 선배가 답해주면 보여줄 것 같은데 선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저는 독서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과 과정과 맞든 안 맞든 이게 자신이 진정으로 궁금해서 그걸 찾아오기 위해 독서를 하고 독서 읽다 보니까 뭐가 또 다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또 이어서 탐구를 하고 그런 게 학생부 전형의 핵심이에요. 저도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제 고등학교 1학년 자율활동 중에서 책 중에 혹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란 책 혹시 아시나요? 그게 독극물 방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책을 읽고 제가 그거랑 사피엔스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읽었던 적이 있어요. 사피엔스는 인간의 진화와 관련된 책이거든요. 언뜻 보면 정말 관계가 없는 책이지만 이게 오염수가 어떻게 퍼지고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랑 인간이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이 과정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혀 책들과 책들 사이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언뜻 보면. 근데 독서 활동이라는 게 책과 책 사이 연관성보다는 자신이 이 책에서 느낀 것과 다른 책에서 느낀 것과 연관성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독서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채원 양처럼 의도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독서할 필요성이 있기도 해요. 그런 설계를 할 필요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로 읽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느껴요. 그리고 나면 어머님 봉사활동 많이 하신 거 알죠? 네. 어머님처럼 손발로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었단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게 책 다 읽은 게 아니에요. 독후감을 썼다? 그럼 책을 다 읽은 건가? 서평을 쓴가? 쓴 게 다 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책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느낀 걸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박지현 선배가 얘기해요. 동아리 활동에서, 봉사활동에서, 진로활동에서 또 교우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보여주면 이제 어벤져스가 될 거예요. 그럼 혹시 그 학생이 또 의대를 준비하고 또 목표를 가지고 의사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원 학생이 또 입시를 할 때 부모님께서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이런 말 하기 살짝 부끄럽긴 한데 저는 엄마 아빠랑은 약간 관점이 살짝 달랐어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신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혼자서 많이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 한 달 남았을 시험 기간 한 달 남았을 때 혼자 막 PPT 만들고 하는 게 조금 불안해 보이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거의 엄마 아빠 도움 안 받고 혼자 거의 자료 조사 다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그래도 항상 의견 달랐어도 항상 믿어주고 옆에서 정신적으로 깨질 때마다 도와주고 했는 게 제일 좋은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럼 혹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힘이 나던가요? 어떤 말을 했을 때 네. 힘이 빠진 게 우리 말을 했어요. 네, 두 가지 다. 어떤 힘이 빠질 때부터 말하자면 그래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심. 근데 엄마 아빠 성격상 그런 말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도 않고 그런 말 들으면 약간 조금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항상 힘이 됐던 거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굳이 말 안 해도 티가 나잖아요. 항상 옆에서 믿어주고 하는 게 느껴질 때 항상 좀 고맙고 좀 든든했고 약간 그런 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서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봉사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독서 양뿐만 아니라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우리 박지현 군이 특별하게 자기의 강점으로서 내세울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독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사도 어찌 보면 후속 활동 일종이거든요. 그 환경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환경 관련 도서도 읽고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침묵의 봄에서 이어진 활동인데 그런 환경과 관련 활동을 조사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그때 반장으로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떤 데 봉사를 나가볼까 했던 것들이 하나의 봉사활동이 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어쨌든 봉사활동도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활동 이어지는 선 안에서 이게 연장선의 느낌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게요. 그와 관련해서 친구의 몸이 생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새로운 계절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방향 중에 하나가 생태 전환 교육이거든요. 굉장히 주요한 독서가 된 거고요.
그것이 봉사활동을 했었고 아마 다른 그 연계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그 보통 이제 리더십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머님들 궁금해하세요. 반장, 부반장이면 부반장 반장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저기 임원이 돼야지 않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리더가 되어서 어떤 활동을 했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런 리더의 자리를 얻지 않아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리 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감아 쓰는 거예요. 거의 미라를 만들 정도로. 그래서 학교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없애버린 거죠. 그렇게 불편함이 생겼겠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럴 때 반장이 아닌 어떤 친구가 불편하다 해서 학급위에 제안을 한 거죠. 필요성을 이제 증명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예측했었던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 규율 등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학생회로 이제 의견이 올라갔고 상정이 되었고 그것이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되어서 결국은 한 학생이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생기부 행동 특성란에 적힌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고 특히 이제 박재영 군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나눠보았는데요. 그러면 마치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도 다 챙겨야지만 무조건 의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형 말고도 저희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는데요. 이 두 과에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의예과 1학년인데 저 같이 합격한 친구들 중에선 아무래도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교과 전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몇 등급을 받았는가 그게 끝인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모든 등급을 받고 그걸 단위수를 고려해서 평균을 내서 1점 몇몇 이런 식으로 자신이 등급을 받게 되는데 그게 대학마다 또 달라요. 어떤 대학은 국어 몇 프로, 수학 몇 프로인데 다른 데에서는 또 비율이 달라지고 되게 복잡한데 그런 대학별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대학별 내신이라는 게 따로 생겨요. 그래서 보통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어떤 자신이 내신 성적이 어떤 대학 유리한가 그런 것도 고려하고 뭐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활동이 없고 단순히 숫자 싸움인 거다 보니까 거의 1점 극 초반대에서 컷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도 같이 동아대에 온 친구 중에서 한 명은 1.04, 막 1.10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내신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많은 대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 간의 격차가 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도농 간의 그 학교들의 도농 간의 학교 간의 등급이 동일 숫자로만 이야기하면 동일한 거잖아요. 저기 뭐 산골에 시골의 농어촌의 그 고등학교 1등급이나 예를 들어 뭐 서울의 강남구의 학교의 1등급이랑 같은 거죠. 최근에 대학들 지금 교과 전형에도 학생부 요소를 반영한 대학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그런 격차들이 있고 그래서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률을 많이 배정해 놓은 대학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까요?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전체에서 서울대학은 즉 내신 100% 내신 중심의 전형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수시는 뭐 물론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뭐 산실이죠. 그렇긴 한데 학생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 학교는 뭐 전부 다 전교 1등 수준의 아이들이 원서를 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1점대 극초반이라는 건 이런 건데요. 전 과목을 1등급을 받을 것이냐
한 과목만 2등급일 것이냐, 2등급이 한 과목 더 있느냐, 이 정도의 싸움인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좀 어려울 거고요. 이제 이것도 그치진 않아요. 또 아까 교과전형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럼 내신만 하면 되느냐? 수능 봐야죠. 수능 최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수시 교과전형은 내신 중요하니까 내신 열심히 해! 그랬는데 수능이 최저를 못 맞추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아이들 뭐 3배수를 뽑거나 1차 전형에서 6배수까지 뽑거든요. 그렇죠? 재흥군학교도 6배수 뽑았죠. 그럼 예를 들어 10명을 뽑아요. 제가 알기로 학생종합제 10명 네. 뽑았죠. 10명을 뽑으면 서류 전형에서 60명을 뽑아놓는 겁니다. 이 60명 중에 면접에 오지 않은 친구가 몇 프로 될까요? 면접.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 20,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튼 뭐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고등학생이 되어선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최종적인 경우나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고3 내내 교과, 비교과, 수능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성실하게 하다가 1학년 말, 2학년 말 정도에 이제 그때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저희가 뭐 내신, 수능, 그리고 이제 여러 생기부들의 그런 액티비티를 이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이런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 면접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혹시 면접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특별히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마다 면접 방식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학교가 어떤 면접 방식을 선택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면접 방식은 크게 NMI 면접, 재시문 기반 면접, 생기부 기반 면접 등이 있는데 먼저 NMI 면접은 면접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접실에서 각각 다른 걸 물어보는 그런 방식의 면접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면접에서는 어떤 상황 설명을 주고 그 상황에 따른 면접을 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는 면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기부 면접은 자신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면접이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생기부 기반 면접 방식을 택했는데, 그래서 저는 딱히 면접 준비를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자신이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었고 3년 동안 그 활동들에서 어떤 걸 느꼈고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실제 이제 가장 최근에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이런 게 기억나세요? 네, 제가 그 G단백질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G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G단백질이 당신의 진로와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 저의 진로에서 발전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는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3년 동안 반장을 했는데 반장으로서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뿌듯했거나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던가, 약간 이런 생기부에 있는 내용, 각각의 내용들에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신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 때는 그냥 단순히 지성 질문, 인성 질문 이렇게 나눠가지고 질문을 받았었고, 인성 질문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소개서에 노가다 있던 내용들을 조금 여쭤봤던 것 같고, 지성은 이제 랜덤으로 질문을 뽑아서 했던 것들의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많이 읽고 그거를 잘 녹여내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지 정말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PPT 만든 거 이제 진로에 어떤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셨다 하셨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탐구를 할 때 자기의 진로가 관련이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궁금한 거면 그거를 면접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쵸. 아무래도 고등학교 3년 동안 모든 활동이 다 의대에 진학한다 가정했을 때 의사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수학이란 과목을 궁금하다가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그냥 과목 자체만이 궁금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저는 그냥 이 활동을 한 이유가 이 과목이 정말 궁금해서였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 그런 것만 맞춰서 설명해도 충분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면접을 할까라는 생각해 봅시다. 왜 얼굴을 맞대고 물어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왜 나는 중고등학교 내신 점수 잘 받았고 수능도 잘했고 그리고 생기부도 잘 쓰였는데 왜 대학은 또다시 날 불러서 날 괴롭힐까요?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인성이나 약간 이런 것도 똑똑하네.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네. 이런 거 같아요. 우선은 지금 우리 OECD 가입국가 중에 내신과 수능이 모두 객관식 평가인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최원영 때부터는 다음 기회에 또 논술수능 평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식 평가를 볼 때 우리 재훈군 공부 잘했던 친구니까 혹시 객관식 평가 다 맞췄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3개 나왔는데 둘 중에 이거일 것 같아 감, 찍기 신고, 운 그렇게 작동해서 맞힌 문제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많죠. 객관식 평가의 한계거든요. 그게 진짜로 그 정량적으로 평가된 내용이 진짜 이 아이 실력일까?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대학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요. 재시문 면접은 독서였거든요, 역시. 실제로 어떤 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수준 높은 내용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5개의 선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글로 표현해, 내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다중민의 면접 이야기했잖아요. 면접 시간이 무려 1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대학에 계시는 그 교수님께 들었는데, 왜 우리는 다중민의 면접을 하느냐? 다른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를 통해서 뭐 역량을 보고 실력을 보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의대를 지원한 학생이 1시간 동안 면접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면접 나가면 다른 방 가고 그런데 의료 현장이 정신없는 일의 연속이다. 그래서 다중민의 면접에 일하는 장면에서 정신 바로 붙잡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그 능력이 의료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면접은 생기부에서 보여주는 정량적 요소 그리고 정성적 요소가 사실인가 혹은 진실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여서 면접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면접 대비를 안 해요. 입시 전에 하면 입시 전에 한 일주일 보름. 그러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소에 해야죠. 우리 재영군처럼 평소에 독서했고 평소에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적인 말하기의 장면, 발표, 토론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것들이 사실 면접 준비로 쌓인 거예요. 그렇다면 입시에서 합격으로 귀결되는 다양한 요소들은 특정한 한 분야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경험하면서 역량이 쌓여진 결과다. 그게 면접으로 보는 거예요. 면접으로 당락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일대학 동일학과에서요 전형에 따라서 면접이 반영되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이 있어요. 어떤 대학이 면접이 없는 전형은 1.2등급이 합격 컷이에요. 근데 면접이 있는 전형은 1.7이에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1.21을 받고 떨어져 나가 있는 반면 1.7을 받고도 합격을 하는 것은 면접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면접이 보여주는 학생들의 역량의 증명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을 테니까 말하는 능력, 쓰는 능력, 표현의 능력, 의사소통 능력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사실 이 고등학교 시절 또는 중학교 시절에 키우는 능력들, 뭐 독서 능력이라든지 토론 능력, 얘기하는 능력, 또 이렇게 뭔가 복잡한 상황에서 대처법을 찾고 그러한 능력들이 사실 지금 제가 레지던트를 끝나고 대사가 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뭔가 이것들이 내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의사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지금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의대에서는 위주로 보는구나 라고 이미 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준비하는 입장이면 굉장히 복잡을 했을 텐데 지금 제가 된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확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입시 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른 새로 이제 2025학년도 이후에 어떻게 입시는 바뀔 건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시행이죠.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이제 16차선 정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